엄마 직업은 그냥 자영업이라고 했어요. 반찬 가게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동훈의 말을 들은 미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30년간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창피한 일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미경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가 사람들이 미경을 무시하며 말했어요. 반찬 가게로는 아들 뒷바라지가 힘드셨을 텐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이 우리 동훈이 결혼식이네. 정말 기쁘다. 박미경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5살의 미경은 30년간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동훈을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끝은 늘 양념 냄새가 벨 정도였어요. 하지만 미경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식품 유통업계의 숨은 강자였거든요. 미경은 25살 때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죠. 하지만 미경의 사업 수와는 남달랐습니다. 맛있는 반찬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동네 식당들이 반찬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미경은 더 큰 꿈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동훈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전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경푸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자산만 200억이 넘었습니다. 전국에 지점이 20개가 있었고 직원도 200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동훈에게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아들이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작은 반찬 가게만 운영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동훈도 어머니가 그저 동네 반찬 가게를 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가끔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미경은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충분하다고 말했죠. 동훈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구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이었죠. 미경은 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동훈이 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고 했을 때 미경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동훈이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집안 배경을 들었을 때는 조금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병원장이라고 했거든요. 동훈아, 엄마가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미경이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동훈이 마중 나왔어요. 결혼식장은 강남의 고급 웨딩홀이었습니다. 미경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로비부터가 호텔 같았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만 시켜드렸는데. 동훈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너무 정중한 말투였거든요. 뭔 소리야,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당연한 거지. 미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표정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처가 어른들께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니? 미경이 궁금해했어요. 사실 수진이네 아버지가 병원장이시거든요. 어머니도 의료계 쪽 일을 하시고 그래서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동훈의 설명을 들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병원장이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일 테고. 괜찮다, 동훈아. 엄마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미경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훈의 다음 말이 미경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리고 엄마 직업은 그냥 자영업이라고 했어요. 반찬 가게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동훈의 말을 들은 미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30년간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창피한 일이었나 싶었어요. 미경의 마음은 복잡해졌지만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동훈아, 엄마가 신경 쓸게. 미경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컸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들이 그걸 창피해 한다니요. 결혼식은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어요. 대부분 수진이네 쪽 사람들이었죠.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경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식을 지켜봤어요. 동훈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수진도 정말 예뻤어요.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렸죠. 미경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피로연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사가 하객들에게 미경을 소개하면서였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님이세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여사의 소개를 듣고 있던 미경은 기분이 묘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객들은 미경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미경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좀 걱정했어요. 워낙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동훈이가 워낙 괜찮은 아이라서요. 역시 사람은 타고나는 게 있나 봐요. 이 여사의 말을 듣고 있던 주변 하객들이 미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경은 참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특히 동훈이 그 모든 걸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니요. 미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이 원장도 한마디 보탰어요. 사돈어른, 동훈이가 공무원이라도 되니까 다행이에요.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반찬 가게로는 아들 뒷바라지하기 힘드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원장의 말은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깔보는 투였어요. 반찬 가게로는 아들 뒷바라지가 힘들다니요. 미경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갑작스럽게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미경에게 집중됐어요. 동훈도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미경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반찬 가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미경푸드 시스템 대표 박미경입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이 원장과 이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동훈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미경은 계속 말했어요. 연매출 500억, 직원 200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전국에 지점이 20개 있고요. 그리고 이 원장님, 혹시 원장님 병원에서 쓰시는 환자식도 저희 회사 제품일 거예요. 전국 병원 급식 점유율이 40%거든요.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자신의 병원도 미경푸드 시스템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들은 말씀들이 좀 의외네요.
반찬 가게로는 아들 뒷바라지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미경의 시선이 동훈에게 향했어요. 동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분위기는 완전히 어색해졌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반찬 가게만 한다고 했니? 미경의 질문에 동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온 피로 연장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동훈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아니라 뭐니? 내가 반찬 가게 운영하는 게 그렇게 창피했니? 미경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평생을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사돈어른, 오늘 좋은 날인데 이런 얘기는. 이 여사는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좋은 날이라고요? 미경이 이 여사를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뭐였나요? 동네 반찬 가게라고 하시면서 걱정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타고나는 거라고 하셨고요. 그게 좋은 날에 할 말이었나요? 미경은 이 여사가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녹음기라도 된 것처럼 정확히 반복되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 원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사돈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례했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실례라고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인사를 다시 해볼까요? 미경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경 푸드 시스템 대표이사 박미경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객들이 명함을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연매출 500억, 직원 200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큰 회사였어요.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왔고 회사 홈페이지도 화려했습니다. 미경 푸드 시스템은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동훈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숨겨왔을까 싶었어요. 엄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한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니? 미경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자수성가한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그럼 내가 정말 스스로 성공한 건지 알 수 없잖아. 미경의 말에 동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만약 어머니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았다면 자신의 성취가 의미 없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판단이 맞았네. 넌 정말 내가 부끄러웠구나.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30년간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살았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창피해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동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니? 반찬 가게가 그렇게 창피했니? 그래서 자영업이라고 얼버무린 거니? 미경의 질문에 동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처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원장이 다시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은 아이들 결혼식이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 원장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미경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이들 결혼식이라고요? 미경이 이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저를 거짓말로 소개한 것도 넘어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결혼식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용서되나요? 이 원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동훈이 어머니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맞았거든요. 미경이 동훈을 다시 봤습니다. 동훈아, 엄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진짜 나 때문에 창피했니? 솔직하게 대답해봐. 동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냥 처가에서 뭐라고 할까 봐서. 병원장님 딸이랑 결혼하는데 반찬 가게라고 하기가. 그 대답을 들은 미경은 완전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이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미경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인사드릴게요. 이 원장님, 이 여사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확실히 알게 됐네요.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봐요. 미경이 피로 연장을 나가려고 했을 때 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오해요? 수진 양. 미경이 수진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방금 전 일이 오해였나요? 당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오해였다고요? 수진도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한 말이었으니까 오해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동훈아, 혼자 잘 살아라. 미경이 피로 연장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최 과장이 피로 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회사 직원이었죠.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급한 일이 생겨서 찾고 있었어요. 최 과장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하객들은 미경이 정말 회사 사장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됐거든요. 실제 직원이 나타나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뭔 일이야? 미경이 물었습니다. 대신그룹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왔어요.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네요. 공급 계약건인데 꽤 큰 규모예요. 대신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미경 푸드 시스템이 그런 대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겠어. 나중에 회사에서 보자. 미경이 최 과장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런데 여기가 어디세요? 최 과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아들 결혼식이야. 그런데 이제 갈 거야. 최 과장은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겠어요. 최 과장이 나간 후 피로 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이 다시 동훈을 봤어요. 동훈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넌 정말 엄마가 창피해서 거짓말한 거니? 이번엔 정직하게 대답해봐. 동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미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답이었어요. 그래, 알겠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 미경이 피로 연장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엄마는 너한테 창피한 존재니까. 그리고 이 원장님, 이 여사님. 제 아들 잘 부탁드려요. 이제 여러분 아들이니까. 미경이 피로 연장을 나간 후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동훈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신 것도 충격이었어요. 수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인상이 최악이 된 거죠. 이 원장과 이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미경 푸드 시스템 사장이 사돈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 동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직장 동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동훈아, 너 어머니가 미경푸드 시스템 사장이래? 정말이야? 과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동훈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 같다고? 너 어머니 회사인데 모르고 있었다고?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반찬 가게 한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동훈의 대답에 동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미경푸드 시스템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야, 미경푸드 시스템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 우리나라 급식업계 탑3 안에 드는 회사야. 동료가 설명해 줬어요. 동훈은 그제야 어머니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숨기셨을까? 동훈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마 내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과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넌 어머니를 거짓말로 소개했잖아. 그것도 결혼식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동훈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수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미경푸드 시스템 사장이라며? 우리 병원 급식도 그 회사 거 아니야? 선배 의사가 물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수진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찬 가게라고 소개했다며? 정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우리도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하더라. 선배의 말에 수진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훈과 수진은 처음으로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님이 연락도 받지 않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동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님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예요? 연매출 500억이라고 하던데. 응, 찾아보니까 정말 큰 회사더라. 나도 처음 알았어. 동훈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어머님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수진도 후회가 됐어요. 특히 어머니가 한 말들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왜 어머님은 숨기셨을까요? 수진이 궁금해했어요. 아마 내가 스스로 성공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 돈에 의존하지 말고. 동훈이 말했어요. 그럼 정말 좋은 뜻이었네요. 그런데 오빠가 거짓말을 해버렸으니. 수진의 말에 동훈은 더욱 자책했어요. 정말 어머니한테 죄송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동훈은 어머니 회사를 찾아갔어요. 미경푸드 시스템 본사는 강남에 있는 20층 빌딩이었습니다. 동훈은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니.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최 과장이 나타났어요. 동훈 씨죠? 결혼식에서 뵀는데. 최 과장이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좀 뵙고 싶은데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면회 거부하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최 과장의 대답에 동훈은 절망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럴 때 강 사장이 동훈을 찾아왔어요. 미경의 절친이었거든요. 동훈아, 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강 사장이 따끔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동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 엄마가 30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반찬 가게라고 창피해하면서. 강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 엄마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든 거야. 그런데 넌 그걸 창피해했어. 동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제야 깨달았어요. 동훈이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다고? 늦었어. 내 엄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동훈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뉘우치는지 어떻게 알지? 강 사장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어떻게든 증명해 드릴게요. 어머니한테 용서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어요. 동훈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한편 이 원장 가족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경푸드 시스템 사장이 사돈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완전히 실수했네. 이 여사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사돈 어른을 그렇게 대했으니. 이 원장도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첫인상이 최악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오빠, 우리도 어머님께 사과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이 동훈에게 말했어요. 그래야지. 하지만 어머니가 만나주실까? 동훈은 걱정스러웠어요. 결혼식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의료계와 급식업계 모두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미경푸드 시스템 사장의 아들이 어머니를 거짓말로 소개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훈은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였고 수진도 병원에서 어색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동훈은 매일 어머니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미경은 나오지 않았어요. 미경이 집에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김혜계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김혜계사님, 저 박미경입니다.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혜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결혼식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내일 뵙고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미경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김혜계사 사무실에서 만난 미경은 어제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혜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동훈이가 정말 그랬다고요? 네, 제가 반찬 가게만 한다고 소개했더라고요. 자영업이라고 얼버무리면서 미경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혜계사가 물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죠.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알려줘야겠어요. 미경의 말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경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는 동훈의 직장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이었어요. 구청에서 일하는 동훈이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안정감을 흔들어 보고 싶었어요. 김혜계사님, 구청 급식업체는 어디서 공급받나요? 미경이 물었어요. 대부분 지역 업체들이 하는데 왜요? 우리가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따내면 어떨까요? 미경의 제안에 김혜계사는 놀랐어요. 가능은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수익성이 별로 없을 텐데요. 수익성은 상관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혜계사는 미경의 의도를 대충 파악할 수 있었어요. 동훈이 일하는 구청 급식을 미경푸드 시스템에서 담당하게 되면 동훈이 어머니 회사를 매일 보게 될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입찰 준비하겠어요. 김혜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원장 병원도 조사해 보세요.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미경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경푸드 시스템은 이 원장 병원에 10년째 급식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꽤 큰 규모의 계약이었죠. 미경은 이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김혜계사님, 이 원장 병원 계약서 다시 보세요. 혹시 조건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격 조정 조항이 있어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가격을 올리죠. 얼마나요? 30% 정도. 김의 계산은 깜짝 놀랐어요. 30%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계약서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미경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이 원장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 없었거든요. 반찬 가게로는 아들 뒷바라지가 힘들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통보하겠어요. 김 회계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 사장님께 부탁해서 동훈이 자주 가던 식당들 조사해 보세요. 어떤 의도세요? 동훈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 돈 쓰지 않고 정말 자수성가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동훈은 정말 검소하게 살고 있었어요. 비싼 식당에 가본 적도 없었고 명품도 사지 않았죠. 어머니가 용돈을 주려고 해도 거절했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미경은 그 결과를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거짓말로 소개한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럼 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미경이 중얼거렸어요. 한편 동훈의 직장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청 급식업체가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새로운 업체가 훨씬 좋은 조건으로 입찰했다는 얘기였어요. 동훈은 그냥 평범한 업체 교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급식업체가 미경푸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자신이 일하는 구청에 급식을 공급하게 된 거였거든요. 매일 급식실에서 미경푸드 시스템 로고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동훈은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싶었지만 곧 어머니의 의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급식업체가 바뀌면서 질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동료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야, 이 급식회사 정말 좋네. 미경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동료가 말했어요. 동훈아, 너 어머니 회사 아니야? 맞아요. 동훈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 어머니가 우리 급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네. 대단하다. 동료들은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동훈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원장 병원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급식비가 30%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은 거죠. 이 원장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거야?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상 문제 없다고 합니다. 병원 관리과장이 설명했어요. 이 원장은 미경의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사돈 어른이 우리한테 화가 나신 것 같아. 이 원장이 이 여사에게 말했어요. 병원 급식비가 갑자기 올랐거든. 그럼 어떻게 해? 사과하러 가볼까? 이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만나주실까? 결혼식에서 그렇게 화내고 가셨는데. 이 원장도 확신이 없었어요. 수진도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너무 실례했나 봐. 이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 모두가 미경의 분노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미경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훈과 수진의 신혼생활에도 변화를 주고 싶었거든요. 강 사장을 통해 동훈이 자주 가던 식당들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 식당들이 미경푸드 시스템 제품을 쓰게 만드는 거였죠. 동훈이 어디를 가든 어머니 회사를 접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강 사장님, 동훈이가 자주 가던 식당 사장들이랑 연락해 보세요. 우리 제품 써보라고 제안해 보고요. 알겠어, 미경아. 그런데 너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는데 아들이 나를 창피해 한다니까.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동훈이도 반성하고 있을 거야.
강 사장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경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반성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나을까? 일단 제대로 된 교육부터 시키고 봐야겠어. 미경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때까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동우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매일 보는 급식, 자주 가던 식당들까지 모두 미경 푸드 시스템 제품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디를 가든 어머니 회사를 마주하게 되니까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동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강 사장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잘못했다고 전해주세요. 동훈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강 사장이 따끔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동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하면 뭐해? 내 엄마는 30년간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넌 그런 엄마를 창피해했잖아. 강 사장의 말에 동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동훈이 절실하게 말했어요. 진짜 뉘우치는 마음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말로만 해서 뭐해? 강 사장이 충고했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할까요? 동훈이 물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 엄마 마음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강 사장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동훈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훈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가장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뭘까? 자신이 어머니를 거짓말로 소개한 거? 아니면 창피해한 마음 자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런데 동훈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훈이 놀라서 물었어요. 오빠, 우리 아버지 병원이 큰일 났어요. 급식비가 갑자기 30%나 올랐는데 감당이 안 된대요. 수진의 말에 동훈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하신 일일까 싶었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하신 건 아닐까?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결혼식 이후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수지는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원장은 급식비 인상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해도 미경푸드 시스템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결국 비싼 급식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의 간절한 물음에 동우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 때문에 처가 식구들까지 고생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날 밤 동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복수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광범위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화가 나서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동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해 봤어요. 30년간 숨기고 살아온 성공을 아들이 창피해했다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동우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어머니한테 죄송했거든요. 다음 날 동우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어요. 동훈아, 왜 갑자기 사표를 내? 뭔 일 있어?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께 사과드리려고요. 이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동훈의 대답에 동료들은 더욱 놀랐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동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포기하고 어머니 회사에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동훈의 사표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강 사장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아, 동훈이가 회사를 그만뒀대.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
강 사장이 미경에게 전화했어요. 정말요? 미경은 놀랐어요. 동훈이 그런 결정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공무원 자리 포기하고, 응, 정말 큰 결심인 것 같아. 그래도 아직 만나지는 마. 좀 더 지켜봐야겠어. 미경은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단순한 충동이 아닌지 말이에요. 한편 이 원장 병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급식비 인상으로 인한 손실이 월 1,000만 원에 달했거든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이 원장은 결국 미경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어요. 사돈어른, 저 이 원장입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이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로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결혼식 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많이 실례했네요. 지금 와서 사과하시겠다고요? 미경은 비웃는 듯한 톤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돈어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원장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저를 무시한 거죠. 반찬 가게로는 아들 뒷바라지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미경은 그때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원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이 원장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미경은 냉정했어요. 기회라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현재 조건 그대로 계속하시면 돼요. 수진도 어머니와 함께 미경을 만나러 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실례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들이 정말 실례였어요. 수진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래도 미경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실례라고 하지만 진심이었잖아요.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걱정된다는 게 진심이었고, 미경의 말에 수진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한 말이 미경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어요. 어머님, 동훈 오빠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머님께 용서받고 싶어서 어머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요. 수진의 말을 들은 미경은 놀랐어요. 정말 그래? 네, 공무원 자리 포기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고 해요. 수진의 말에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 정도로 결심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행동으로 보여야지. 미경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동우는 정말로 미경푸드 시스템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면접을 보라고 했거든요. 동우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면접장에서 동우는 최 과장을 만났어요.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최 과장이 물었어요. 네,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요. 동훈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혹독할 수도 있어요. 최 과장이 경고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정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훈은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물류센터에서 6개월간 일한 후 본사로 오라는 것이었죠. 가장 힘든 부서부터 시작하라는 뜻이었어요. 동훈은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물류센터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곳이었거든요. 첫 출근 날 동훈은 작업복을 입고 물류센터에 나타났어요. 동료들은 사장 아들이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걸 신기해했어요. 정말 여기서 일할 거예요? 물류센터 팀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훈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겠어요. 사장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세요. 팀장의 말에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류센터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정리하고 배송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첫 주가 지나자 동훈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허리도 아팠고 다리도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고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30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면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수지는 그런 동훈을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이 상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동훈은 수진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수진은 걱정이 됐어요. 동훈이 너무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경은 동훈의 근무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사장님, 동훈 씨가 정말 열심히 해요. 불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일하더라고요. 최 과장이 보고했어요. 그래. 미경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동훈이 그렇게 끈기 있게 일할 줄 몰랐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사장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최 과장의 말에 미경은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서운함이 컸어요.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겠어. 아직 시간이 부족해. 한 달이 지나자 동훈은 물류센터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팀장도 동훈을 인정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네요. 사장 아들이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팀장의 말에 동훈은 고마워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어요. 동훈은 진심으로 이 일을 배우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큰 회사를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동훈은 미경의 대단함을 실감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큰 회사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동훈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과로로 인해 쓰러진 거였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링거를 맞아야 했죠. 수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오빠 괜찮아요? 너무 무리했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좀 피곤했을 뿐이야. 동훈은 태연한 척했지만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며칠 쉬면서 몸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동훈은 하루만 쉬고 다시 출근하겠다고 했어요. 그 소식이 미경에게도 전해졌어요. 사장님, 동훈 씨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과로가 원인인 것 같아요. 최 과장의 말을 들은 미경은 놀랐어요. 그 정도로 무리하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됐어? 의사가 며칠 쉬라고 했는데 하루만 쉬고 출근하겠다고 해요. 최 과장의 말에 미경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용서할 마음은 없었어요. 알겠어. 계속 지켜봐. 미경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어머님, 동훈 오빠가 쓰러졌어요. 너무 무리해서. 수진의 말에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괜찮니?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의사는 며칠 쉬라고 했는데 오빠가 하루만 쉬고 출근하겠다고 해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미경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이 컸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해. 미경은 그 정도만 말했어요. 동훈은 정말로 하루만 쉬고 다시 출근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동료들은 그런 동훈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몸도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동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힘들었어요. 온몸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류센터에서 석 달째 일하던 어느 날, 동훈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30년간 일해왔다는 걸 실감한 거였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미경이 직접 물류센터를 방문했어요. 정기 점검 차 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훈을 보러 온 거였어요.
동우는 어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떨렸어요.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사장님 나오셨어요. 팀장이 직원들에게 알렸어요. 동훈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인사할 준비를 했어요. 미경이 물류센터에 들어왔을 때 동훈은 가슴이 뛰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어머니였거든요. 미경은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했어요. 동훈 차례가 되자 잠시 멈칫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동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미경은 놀랐어요. 일은 잘하고 있나? 미경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동훈의 대답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미경은 점검을 마치고 나갔어요. 하지만 동훈의 모습을 지켜본 것만으로도 많은 걸 느꼈어요. 팀장이 미경에게 동훈에 대해 말했어요. 사장님, 동훈 씨 정말 열심히 해요. 불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일해요. 다른 직원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팀장의 말에 미경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네, 처음에는 사장 아들이라고 해서 어떨까 했는데 정말 성실해요. 사장 아들인 걸 까먹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팀장의 칭찬에 미경은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직접 대화할 마음은 없었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작은 화재였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죠. 직원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동우는 그 직원을 부축해서 대피시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구해냈어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동훈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미경에게 전해졌어요. 미경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동훈을 본 미경은 마음이 아팠어요. 얼굴이 그을려 있고 기침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니? 미경이 처음으로 어머니다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동훈은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몇 달 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니? 대피하라고 했으면 그냥 나와야지.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사 서류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동훈의 대답에 미경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생각해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니. 수진도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오빠 괜찮아요? 정말 놀랐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연기 좀 마신 것뿐이야. 동우는 괜찮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의사는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미경은 동훈의 병실에 계속 머물렀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 어색했거든요. 이튿날 동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동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미경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알겠니? 네, 이제 알겠어요. 엄마를 창피해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동훈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동훈의 말에 미경은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미경이 동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당연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동훈의 말에 미경은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자신의 고생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동훈의 말에 미경의 마음이 완전히 풀렸어요. 그래, 알겠다. 이제 그만하자. 미경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몇 달 만에 화해였어요. 수진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가족이 다시 화해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실례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수진아, 너도 고생 많았구나. 남편이 이상하게 굴어서 미경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미경의 말에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고마웠거든요. 동훈이 태어난 후 미경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물류센터 그만두고 본사로 와라. 이제 진짜 일을 배워야지. 미경의 제안에 동훈은 기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여전히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하겠다는 거였어요. 사장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다고 했죠. 당연해요, 엄마. 그렇게 해주세요. 동훈은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미경도 그런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 원장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미경이 급식비를 원래대로 돌려주기로 한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이 원장이 고마워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실례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처럼 지내봐요. 미경의 말에 이 원장도 안도했어요. 이 여사도 미경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미경은 너그럽게 용서해줬어요. 동훈이 본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말대로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동료들도 점점 동훈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장 아들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동훈은 영업부에 배치되어 고객사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했어요. 물류센터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현장을 아니까 고객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동훈 씨, 정말 꼼꼼하게 일하시네요. 고객사 담당자가 칭찬했어요. 물류센터에서 직접 일해봐서 현장 상황을 잘 알거든요. 동훈의 대답에 고객들은 놀랐어요. 사장 아들이 물류센터에서 일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정말요? 그럼 정말 밑바닥부터 배우신 거네요.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동훈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고객들도 그런 동훈의 태도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미경푸드 시스템과의 계약을 더 늘리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미경은 그런 동훈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머니 직업을 창피해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최 과장도 동훈의 변화에 놀랐어요. 사장님, 동훈 씨가 정말 달라졌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고 실적도 우수해요. 최 과장의 보고에 미경은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 미경은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동훈이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대형 호텔 체인과의 독점 공급 계약이었죠.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약이었어요. 동료들은 동훈을 축하해줬어요. 동훈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큰 계약을 따냈어요? 고객이 저희 회사를 신뢰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배운 게 많이 도움됐어요. 동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결과였어요. 밤늦게까지 제안서를 작성하고 고객사를 여러 번 방문했거든요. 미경은 그 소식을 듣고 동훈을 불렀어요. 잘했다, 동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미경의 칭찬에 동훈은 기뻤어요. 엄마가 인정해주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직원이 됐구나. 미경의 말에 동훈은 감격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밑바닥부터 배우게 해주셔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동훈의 말에 미경은 뿌듯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동훈이 미경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사업?
미경이 궁금해했어요. 반찬 전문 브랜드요. 엄마가 처음 시작한 반찬 가게를 현대식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동훈의 제안에 미경은 놀랐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네, 엄마의 반찬 레시피를 활용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건강한 집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동훈의 아이디어에 미경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한번 검토해보자. 동훈과 미경은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미경의 반찬 레시피 노하우와 동훈의 젊은 감각을 결합하는 거였죠. 미경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포장과 마케팅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였어요. 수진도 의료진으로서 건강한 반찬의 영양학적 자문을 해주기로 했어요.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사업이 되는 거였죠. 이 원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환자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미경 반찬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첫 매장을 열었어요. 미경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동훈이 직접 고객들에게 설명해줬어요. 이 반찬들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연구한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인공 조미료 없이 천연 재료만 사용했고요. 동훈의 설명을 듣고 고객들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하세요. 30년간 쌓인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요. 동훈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첫 매장이 성공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매장도 열게 됐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집에서 먹던 엄마 손맛이 나서 자주 찾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았어요. 요리할 시간이 없는데 건강한 반찬을 먹고 싶어 했거든요. 미경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반찬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동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의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어느 날 동훈이 미경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창피해 했다니. 동훈의 말에 미경은 웃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정말 후회돼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진작 알았으면 더 자랑스러워 했을 텐데. 동훈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때 알았으면 내가 진짜 성장할 수 없었을 거야. 고생해봐야 사람이 되는 거거든. 미경의 말에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도 시어머니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큰 회사를 혼자 만드시다니. 수진의 말에 미경은 기뻤어요. 수진아, 너도 고생 많았구나. 남편이 이상하게 굴어서. 아니에요. 오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에요. 수진의 말에 미경은 뿌듯했어요. 아들이 정말 좋은 남편이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원장과 이 여사도 미경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처음에 무시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였죠. 강 사장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기뻐했어요. 미경아, 정말 잘 됐다. 동훈이도 철이 들고 가족들도 화목해지고. 맞아요, 언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미경의 말에 강 사장은 웃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었는데 이제 다 해결됐네. 응, 동훈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미경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들을 키운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경 반찬은 점점 더 성장해서 전국 체인으로 확장됐어요. 미경 푸드 시스템의 새로운 브랜드가 된 거죠. 동훈은 이 브랜드의 총책임자가 됐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직원들도 동훈을 정말 믿고 따랐어요. 사장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거든요. 동훈도 그런 직원들에게 고마웠어요. 특별 대우 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미경이 동훈에게 말했어요. 동훈아, 이제 회사 물려줄 때가 된 것 같아. 동훈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직 이르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충분히 준비됐어.
그리고 나도 이제 좀 쉬고 싶고. 미경의 말에 동우는 걱정됐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미경의 격려에 동우는 용기를 얻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엄마. 미경이 만든 회사를 더 크게 키우겠어요. 그렇게 동우는 미경푸드 시스템의 새로운 대표가 됐어요. 직원들은 모두 박수로 축하해줬어요. 동훈을 정말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미경은 명예회장이 되어서 동훈을 옆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완전히 은퇴하는 건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동훈에게 맡기는 거였죠. 동훈은 첫 대표 인사에서 말했어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회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직원들은 감동했어요. 정말 믿을 만한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도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님, 우리 둘째 생겨요. 미경은 정말 기뻤어요. 정말? 우리 집에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구나. 네,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말에 미경은 화냈어요. 딸이면 더 좋지. 할머니가 예뻐해 줄게. 미경은 벌써부터 손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훈도 정말 기뻤어요. 가족이 더 늘어난다는 생각에 행복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미경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이 원장과 이 여사도 함께했죠. 정말 따뜻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사돈어른,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이 원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뭔 말씀이에요. 이제 진짜 한 가족이잖아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도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저도 어머님 같은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요. 동훈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특히 엄마한테.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창피해 했다니.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머니를 두었다는 게. 동훈의 말에 미경은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우리 동훈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미경도 감격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걸 모든 가족이 깨달았어요. 미경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진짜 성공은 아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느꼈거든요. 동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된 지금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사랑만큼 소중한 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 후로 미경푸드 시스템은 동훈의 리더십 하에 더욱 성장했어요. 미경 반찬 브랜드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행복해졌다는 거였어요. 미경은 손녀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동훈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수진도 시어머니와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이 원장 가족도 미경을 정말 존경하고 따랐죠.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죠. 동훈이 깨달은 것처럼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미경과 동훈의 이야기가 모든 가족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